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아니고 틀니도 아닌 임플란트 틀니인데요. 딱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틀니는 틀니야. 근데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지지하는 틀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어떤 분한테 이게 적합할까? 저는 일단은 틀니에 좀 적응도가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틀니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야, 그래도 틀니보다 임플란트 틀니가 좋대,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생각으로 오신 분들은 저는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건 어쨌든 틀니기 때문에, 틀니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입을 감싸고 점막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나는 예전에 치아만 써봤어, 그런데 임플란트는 무섭고 해서 임플란트 틀니,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임시 틀니라도 써보시고, 그래, 이 정도 틀니인데 이게 쫙 붙어있기만 하면 난 참 좋아 라는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신질환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전신질환이 많아서 고혈압이 너무, 당뇨가 너무 심하다든지, 뭐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골다공증 주사제, 우리 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그런 주사제 같은 걸 너무 많이 오랫동안, 주사제든 약이든 오랫동안 3년 이상 그렇게 장복하고 주사 맞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임플란트가 또 심기가 어렵고, 다수를 심기가 특히나, 그럴 때 이제 좀 타협할 수 있는 점에서 임플란트 틀니 권할 수는 있어요. 물론 적게 심는다 그래서 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너무 연세 많고 너무 전신질환 많고 막 이런데 다 막 여러 개 심기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최근에 협심증이 있었다든지, 심근경색이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질환들, 전신질환이 좀 심한 경우에도 이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뼈 흡수인데, 뼈 흡수가 우리가 임플란트로 웬만한 뼈는 복원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웬만큼이에요. 그건 웬만큼이고, 심하게 나빠진 경우에는 사실 이래저래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임플란트 틀니를 좀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환자가 원한다 해도. 이유는 뭐냐면, 뼈가 너무 흡수된 경우에는, 특히 하악의 경우, 밑에의 경우에는 신경하고 가깝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수술 자체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예후가 좋지가 않아요.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 뼈 이식을 해도 또 흡수되는 경향성이 좀 확실히 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거, 임플란트를 했을 때 이미 기존의 뼈가 너무 많이 없어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안모가 잘 살질 않아요. 그런데 임플란트 틀니는 어쨌든 틀니다 보니까 꺼져 있는 안모 부분들, 그런 뼈 부분들을 감싸면서 얘가 볼륨을 좀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예전에 틀니를 좀 써봤는데 그게 껐덕껐덕해서 그거 싫어, 틀니 경험이 있는데 조금 더 단단하고 고정력 있는 방법을 원하실 때, 틀니 적응도가 이미 있는 분들. 두 번째로는 뼈가 너무 많이 흡수된 경우, 전신질환이 심한 경우, 아래는 뭐 2개 정도 심고 위에는 한 4개 정도 심어서, 위에는 매달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와 틀니를 이런 방법으로 고정해서 딸깍 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녁에, 밤에 주무실 땐 빼지만 낮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 이상 끼고 있을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웬만큼 덜렁거리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치료 계획 고려할 때 임플란트 틀니도 꼭 마음에 두고 치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